to someone else's, right? Or 여기는 올란도,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랜드입니다. 에어비앤비 세팅도 하지만 좀 놀아야죠. 이러려고 일하는 거니까요. Broadcasting live in stores, clubs, and online at walmartworld.com. 오, 됐어. 이거 다는데 얼마나 걸렸죠? 20분? 20분. 방금 만든 거 딜리트. 굿바이. 한국에서는 도락 있는데 열쇠로 열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한국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미국에서 좀 눈 많이 오거나 태풍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고장날 수 있죠. 플랜 B 필요하죠. 아저씨 이제 와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아저씨 불렀었는데 그게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I don't know. 어쨌든 넣어야 돼. 사실 의심이 많고 막 이거 하면 되나? 모든 거 의심하거나 걱정하는 거면 그냥 에어비앤비 하지 마세요. 특히나 해외 에어비앤비. 왜냐면 문화가 다르고 조금 오픈 마인드여야지 실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머릿속으로 막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럴 거면 그 좋은 매물 이미 나갔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연락해보고 바로 실행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좋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고민하는 거 많고 의심도 있어요. 근데 적당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야지 지금. 정리 한번 해보죠. 해외 에어비앤비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공간 대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제이슨이고요. 저는 어스틴입니다.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월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월 1000만 원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그게 좀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이거 에어비앤비 하기 전에 화장품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남을 위해서 벌었던 돈이 꽤 많은데 저를 위해서 벌었던 돈이 그때 적다 보니까 그때 디지털 노마드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그렇게 막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를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훨씬 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육아도 하고 있고 아이도 더 낳고 싶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한 40% 50% 정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네, 월 한 2,5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하고 있어요. 공간 대여 사업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월 2,50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두 개씩 이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순수익. 네, 이게 순수익이고요. 그럼 건물 대여비는 얼마 정도 나가요? 이게 다 다른데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얼마지? 한 30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20만 원 월세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베트남 건물주. 베트남 건물 2개 있고요. 다낭 풀빌라 하나 있고요. 아파트 몇 개 있고 일본 아파트 2개 있고요. 단독주택 하나, 미국에서 아파트 하나, 단독주택 하나, 한국 국내 외도민도 하고 있고요. 네네. 공간 대여 사업으로 한 4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 건 아니고요. 공산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소유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장기 렌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 16개 호실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을 통임대 해가지고 에어비앤비로 몇 개를 돌리기도 하고 이제 베트남인한테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보디빌딩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1년 한 번씩
연락 주고 받고 그랬었는데 몇 년 그렇게 지내다가 뭐 하냐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호리존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친해졌어요. 저는 사업이 좋긴 한데 사람이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무인 공간 대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있다 보니까 저희랑 마인드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게 비슷해서 또 합심해가지고 에어비앤비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알고 지낸 지는 한 7년 넘었죠. 저는 직업군인으로 대위로 전역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약 5년 정도 했었는데 첫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됐었어요. 월 150만 원은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100만 원이 없어지고 모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사업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요. 우선은 에어비앤비 100개까지는 가져가지 말자. 계속 돈 나오면은 또 투자하고 에어비앤비 늘리고 각자 조금씩은 가져가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플렉스 이런 거 안 하시겠네요? 플렉스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막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물적인 그런 욕심이 없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 있는데 알렉스 허머스라고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 좁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책상밖에 없어요. 그 방에서 일을 한대요. 그냥 하루에 뭐 10시간, 14시간 이렇게 일을 한대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엄청난 부자인데 그 방이 있다는 게 자기가 그만큼 일을 좋아한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원래 좀 넓은 집이 있었는데 오히려 줄였어요. 저는 아예 원룸, 되게 작은 원룸으로 바꿨는데 일을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했었어요, 저도. 루틴? 보통 일어나서 침대에서 한 2시간 정도 누우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업무 뭐 채팅, 거의 다 채팅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운동하러 간 다음에 뭐 좀 먹고. 저희가 에어비앤비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CS를 관리하면 안 돼요. 이게 엄청 많거든요. 이제 파키스탄 직원이나 베트남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고 있죠. 그래서 저의 일과는 저는 자고 싶은 만큼 자요. 한번 좀 책도 읽고 그런 팀원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요. 그럼 관리에 드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 저는 한두 시간 정도.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게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면은 전입신고해야 되고 한두 개, 하나 해가지고 뭐 엄마 아빠 이름 해가지고 2개 더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100개, 200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하나 더 늘리고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또 늘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에어비앤비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100개 가지고 있고 싶으면 사실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택한 거예요. 저희는 다 월세, 연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또 5억에서 10억 정도가 또 묶이잖아요. 외국인은 또 그런 주택 대출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월세로 임대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늘리고 이제 한 100개, 200개쯤 됐을 때 매매를 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훌륭한 거지만은 연수익률 건물 사면은 한 3%에서 10% 수익률이 나는데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수익률 50%에서 100%는 되게 우습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는 기준은 연수익률 50% 이상. 어떻게 연수익률 50%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실 텐데 에어비앤비 수익률이 아예 달라요.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CS 이런 것들이 귀찮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빌딩 이런 뭐 아파트 사가지고 이런 수익률하고 좀 다르고 조금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있죠. 기본적으로 월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매출 한 월세 2배나 3배 정도 뽑거든요. 청소랑 고정비 이렇게 빼면은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럼 매출이
250만 원, 청소하고 고정비 5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럼 1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다낭 풀빌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낭 풀빌라가 총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150만 원에서 뭐 잘 나올 때는 250만 원 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저는 180만 원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연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해보면은 50% 이상은 당연히 되죠. 2,200만 원 정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월세 3개월치예요. 그래서 월세가 저희가 1,700달러를 내고 있거든요. 다낭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20만 원 정도가 될 텐데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로 이제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실제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 한 1,000만 원이었어요. 1년에 1,000만 원 넘게 나오니까 인테리어 비용 다 회수한 다음에 나머지 50%.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좀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11개 정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지인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매물 찾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돈을 주니까 매물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서 이런 거 사면 된다고 엑셀 시트로 해서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문만 하고 했는데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제 달마다 벌리니까 재밌었죠.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더 이렇게 늘리려고 했으나 한국에서는 이제 법적인 규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뭐 와이프가 봐도 상관없으니까 전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뉴질랜드였나 어디였나 그런 식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 하고 있어. 2011년도쯤에. 그래서 저는 뭔지 몰랐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 다 모르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기숙사에서 하면은 전기세를 안 내도 되니까 기숙사에서 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대. 그래서 그게 뭐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018년도 이제 불장이 오고 막 이럴 때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걸 저는 그때 그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돈 되는 정보는 한국에 많지가 않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서양인들이나 미국인들이 돈 되는 정보를 저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 트렌드나 이제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 20, 30대들은 어떤 것을 검색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에어비앤비가 있었거든요. 유튜브나 비트코인은 놓쳤지만은 에어비앤비라는 트렌드는 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스틴한테 얘기 듣자마자 베트남으로 넘어갔어요. 베트남 처음 갔었는데, 다낭으로 갔었는데 여행 한 5일 정도 잡고 마지막 날에 그냥 부동산 어떨까 해서 공인중개사하고 만나고 임장하러 갔었는데 너무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때 먼저 베트남도 되는 거구나 알게 되었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정보를 이제 직접 이제 부딪히면서 배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이었어요. 그때 홍대에 있었고 친구랑 그때 어떤 거를 보여줬었냐면, 사이트 이제 동시 보여주는 거예요.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네이버 하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숙박 대금 이렇게 나오고 월세 이렇게 나오고 예약 다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에어비앤비 거를. 그래서 그거 비교하면서 그 차액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되는 거구나. 근데 문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진짜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친구한테 그냥 돈 빌려달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빌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